자, 이번엔 텍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은 텍스트, 글씨가 적혀져 있는 요 틀, 상자, 이것을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에는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탭과 기준선 옵션 그리고 자동 크기 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일반부터 볼게요. 1번에는 보시면 열이 있고요. 인세트 간격 그리고 수직 균등 배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일단 열은 우리가 처음에 새 문서 만들 때 나오던 열 개수 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열수를 이렇게 3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리 보기 체크해 봅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시면 열 개수가 이렇게 3개로 늘어나죠. 미리 보기 체크하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2개로 하시게 되면 열의 개수가 2개로 나오고, 그래서 한 개당 폭이 82.5mm예요. 82.5mm이고 요 사이 간격, 열과 열 사이 간격이 5mm이고, 이렇게 자동으로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자동으로 균등한 크기로 배치가 되고 사이 간격은 5mm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이 간격을 좀 다르게 줘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간격을 따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폭을 따로 줘야 되겠다. 폭을 따로 줘야 되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폭을 주고 싶은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폭이 이만큼 더 늘어났죠? 그래서 주고 싶은 만큼 글상자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고정 너비라고 고정된 수고요. 요거는 그래서 열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된다는 거고, 고정 너비가 있죠. 고정 너비를 주시게 되면 이 폭의 크기를 내가 따로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지정해서 폭의 크기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 해볼게요. 3개 하시면은 고정 크기이기 때문에, 고정 너비이기 때문에 100mm 짜리가 하나, 둘, 옆에까지 3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전체 크기에서 3등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 폭의 크기에 따라서 3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너비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고정된 수는 3개를 하시게 되면 3개를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자, 여기서 넓히게 되면 자동으로 간격이 늘어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고정 크기는 50mm 정했으면 50mm 내에서 딱 고정되어서 크기를 늘리더라도 개수가 늘면 늘었지 간격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가변 너비라는 것이 있는데, 가변 너비는요 최대 크기를 100으로 잡아 볼게요. 100mm 잡아 보죠. 그럼 폭 너비가 있네요. 50 잡아 보죠. 폭을 50으로 잡아서 50mm의 폭을 가지도록 열 크기를 결정을 했고요. 옆에 2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한 개 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최대는 100mm까지 커지도록 해주라 그 말이죠. 만약에 얘를 30mm 잡았고 최대 크기를 50mm 잡아볼까요? 이렇게 30mm 크기로 만들어지죠. 열 균형 맞춤까지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고정된 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수를 통해 가지고 전체 크기에서 글상자 크기에서 몇 mm까지 키울 것이냐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세트 간격 볼게요. 인서트 간격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사이 간격을 뜻합니다. 글상자 프레임의 경계선에서부터 글자가 표시되는 부분까지의 사이 간격, 이렇게 프레임과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인세트 간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 선은 여기 파란 선이 보여지는데 그 파란 선과 글자가 적혀 있는 쪽에 사이 간격을 뜻합니다. 단락에서 단락 여백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프레임 전체에 대한 간격을 뜻하는 거고, 단락은 한 문단에 대한 거고요. 다른 겁니다. 다음 수직 균등 배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따로 하나 제가 적을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훈련일지를 우리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자, 훈련일지 작성하실 때 우리가 상자 내에서 가운데 정렬하고 싶었죠. 그죠?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가지고 너비는 같이 너비 주시고 단락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하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던 녀석이 가운데 정렬되어서 폭만 똑같이 맞춰주니까 가운데 들어왔는데, 세로 높이가 문제였죠. 세로를 상자 크기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위쪽에 다 정렬이 됐었죠? 맞나요? 이것을 가운데 놓고 싶다 하시면은 프레임 옵션 가셔가지고 일반 탭에서 수직 균등 배치를 가운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잡아주시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네. 가운데로 배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로 방향에서는 단락 정렬에 가운데 정렬하시고, 세로 정렬에서는 프레임 옵션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수직 균등 배치해서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정렬하시면 아래쪽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균등 배치라고 하시면 두 줄 이상 있었을 때는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세 줄 있으면 가운데 하나 놓여지고, 그래서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배치가 되는데 두 줄이 있으면 이렇게 끝과 끝으로 연결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 자동 크기 조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 크기 조정은 우리가 글상자를 항상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 그려서 글씨를 서식을 지정하고 우리가 다시 줄이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글상자가 자동 크기 조정을 끔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크기를 마음대로 크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상자 크기를 가로 세로의 높이와 너비 값을 조절을 하겠다 해서 자동 조절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 조절이 바뀌어요. 다시 보시면 너비만 바꿔야지 하시면 너비만, 높이만 바꿔야 되겠다, 높이의 자동 크기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럼 높이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끔 하면은 원래 지정했던 대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잘 하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글씨 배열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자동 크기 조절 잘 하지 않는데, 굳이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지정하셔가지고 자동으로 조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쪽보다는 다른 쪽에 여기서 일반 탭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열 개수, 그 다음에 수직 균등 배치,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서 프레임 내용에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프레임을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거 작업하실 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밑에 텍스트 프레임에서 넘치는 텍스트 이어가기 포트라고 하거든요. 얘를 텍스트가 프레임에 넘쳤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내용이 더 많아서 더 있으니까 프레임을 더 만들어 주세요 라는 표시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겠다 하시면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셔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 또는 프레임이 따로 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따로 짜져 있는 상태에서 이 텍스트 부분을 연결해서, 자, 클릭해서 이 부분 안쪽에서, 프레임 안쪽에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프레임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텍스트를 이어가실 때 원하시는 방법이, 내가 프레임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 이거는 그림과 뭐 글자와 사이의 관계에서 레이아웃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 하시면 레이아웃을 따로 지정하실 때 프레임만 이렇게 다 따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글자 들어가고 옆에 또 칸에는 사진 이미지가 이만큼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정해 놨다면 글을 입력하셨을 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든지 텍스트를 불러오시든지 가져오셨을 때 텍스트가 넘치잖아요. 넘치게 되면 텍스트 이어가기를 클릭하셔 가지고 내가 글씨가 들어가는 프레임에다가 클릭만 하시면 해당되는 글씨들이 이어져서 계속 쓰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업하실 때 프레임을 무작정 이렇게 크게 늘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인디자인은 미리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프레임으로 틀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림을 입력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워드프레스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텍스트를 입력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프레임을 이어가실 때는 빨간색 단추 누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그때그때 만드셔서 보실 수도 있고,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꼭 프레임이 뭐 사각형이라는 부분 없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프레임이 그려져 있다면은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프레임에 연결해야 되겠다, 클릭하셔가지고 내용을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레임을 연결해서 텍스트를 이어가게끔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